음성도 안 냈어요 지금. 음성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이거 마셔도 되는 건데? 그거 다 새 거야, 새 거. 먹으러 가져온 거예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고 있습니까? 네, 손 들리고 해. 목소리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아우, 간만에 등치 좋은 남자 둘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없죠. 이 원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서로 막 고민해보고 그랬었는데 이상한 그 커피 앤 매직 이후에 토크쇼 하고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분이 저지 아카데미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지입니다. 돈만 안 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먼저 서재용 저지가 먼저 나와 있고요. 자, 밖에는 오늘 이 세 번째 세션의 후반부는 이제 밖에 우리 그릴 우리 임정현 저지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릴은 옆에서 이제 지금 스튜디오 창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초조하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세션 캐주얼 플레이 매니지먼트. 사실 우리가 매직을 할 때, 우리가 매직 저지를 하거나 홈플레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간이 사실은 캐주얼 플레이에 대한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캐주얼 플레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오늘 서재홍 그리고 임정현 저지의 발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못 먹어서 마른 거 봐라. 이게 채팅이 안 나와서 그렇구나. 이게 잠깐만요. 왜냐면 채팅 같이 봐야 돼. 이 채팅에 띄워놓고 해야 돼. 잠깐만요. 이게 누가 말했는지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애들 못 먹어서 마른 거 봐라. 은다 형 빨리 병원에서 완쾌하시고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누가 딴 사람이 말한 게 한 명 어디 갔죠? 한 명은 다음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서재영 저지의 제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거시 레벨 1만 가지고 있는 서재영 저지입니다. 사실 그 저지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를 몇 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여러모로 이제 핑계를 대자면 시간도 모자르고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근본에 이래저래 좀 안 좋다기도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런 저지 활동들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사실 저는 공식적인 저징은 몇 년 전부터 잘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상황에서 저징을 접하게 되는 케이스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느껴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임정현 저지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하셔도 돼요. 등에 기대고 하셔도 되고 쫙 하셔도 되고 여기 아주 럭셔 편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로. 그렇죠. 일단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딱 편안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좀 사실은 좀 경직되게 되려나 했는데 그렇진 않아서 좀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원래 업이 또 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 페어가 준비한 내용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캐주얼 플레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1부와 2부 정도로 구성을 했으니까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캐주얼 플레이에 저희가 포커스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한국 플레이어들의 경향이 꽤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좀 캐치를 하고 있었어요. 먼저 코로나 사태가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좀 전반적으로 한국의 매직 플레이어들은 경쟁지향적 플레이를 지향을 해왔고 하지만 그리고 대형 토너먼트를 많이 참가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것들은 물론 성적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좀 경쟁적인 환경을 즐기고 싶어하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GP나 PTQ에도 다수의 원정 플레이어들이 많이 참가를 했죠. 이게 현재 사진은 보시는 사진은 손 딱 잡고 이야 피처 매치 나와서 사진 찍어서 그렇죠. 2015년 치바에서 열렸던 모던 마스터 2 실덱 이벤트고 이때 맞아요. 이때 되게 잘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임하다가 지진나고 맞아요. 데이원 제가 그렇죠. 전승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30명에 가까운 혹자는 조금 넘기도 한 것 같은데 30명에 가까운 플레이어를 참가를 했고 실제로도 이때 당시에는 큰 이벤트에도 이거 말고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카페나 이런데 해외 토너먼트를 나갈 때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그런 공유도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됐는데 물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근 몇 년간에는 가장 큰 매직의 변화는 역시 매직 아레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직 아레나와 함께 이제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새로운 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형 오프라인 토너먼트는 당연히 모두가 다 캔슬이 됐죠. 그렇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경우 하더라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탠다드 GP에 참가를 고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2월에 네. 2월에 이미 열렸고 5월 2월인가 5월에 이게 좀더 지나서 3월? 네, 그 경우에 네. 그 일본 서쪽에서 예정이었던 코베였나요? 코베였어요. 를 열리고 있었던 걸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다 캔슬되고 그렇죠. 저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전부 캔슬되고 가기도 힘들어졌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점점 더 심화를 되면서 한국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큰 토너먼트도 사설 토너먼트도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오프라인 토너먼트가 불가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차근차근 소모임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또한 아레나나 메온 등 언택트 온라인 플레이도 차츰차츰 활성화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위자드도 똑같이 아레나를 통한 이벤트를 많이 해갔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유저들이 룰적 이슈를 겪어볼 환경도 굉장히 없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추가 카드를 본다거나 뽑기를 더 뽑는다거나 뭐 격발 생기는 것들이 아레나에서는 전부 해주니까요. 그렇죠. 네. 안 챙겨주지 않죠. 네, 그렇죠. 심지어 아레나는 메온처럼 F5를 미스할 경우도 잘 없어요. 그렇죠. 네, 큼지막하게. 그 빨리 넘어가는 것도 눌러놓으면 필요한 경우는 멈춥니다. 그렇죠. 격발에서. 웬만하면 다 다 알려주죠. 먹어줘요. 네. 네. 웬만하면 다 알려주게 됐죠. 어우.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차츰차츰 환경적인 분위기가 가벼운 플레이를 권장을 하게 됐고 그 과정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스펠 테이블 같은 키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집에서 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위자드에서도 마침 또 속칭 말하는 매직의 근본이라고 불리게 되기 근본. 시작한 커맨더 서플리먼트나 커맨더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그렇죠. 커맨더 플레이어들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스펠 테이블에서도 커맨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원래 그걸 위해서 만든 스펠 테이블이잖아요. 그쵸, 네 개 화면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경쟁 매직이 점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캐주얼 플레이에 대한 니즈 역시도 차츰차츰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경향은 사실은 근 몇 년 내에서는 계속 벌어져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최근엔 근래에는 더더욱 더 강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홍대 롤링다이스 매장이 거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보다 더 많이 나가신다. 거기에서 철제를 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거래되는 카드나 주문하는 손님들의 주문 목록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갈 때도 있고 옆에서 좀 보고 있으면 다 들려오니까요. 들려오기도 네. 하고 그리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의 어떤 게임을 즐기시는가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몇 년 전보다 커맨더 모임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몇 년 전,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커맨더 하실 분을 따로 수동으로 모아야겠다면 지금은 사실 디폴트가 그냥 커맨더가 되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맨더에 들어오는 것도 신규 스탠다드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뜯었는데 딱히 할 게 없다. 쓸데가 없으니 이거 커맨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콜렉터즈 부스터 같은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뜯었는데 쓸데가 없다. 커맨더 해볼래.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매직에 들어오는 뉴비들에 대한 가이드도 커맨더나 혹은 또 이제 캐주얼 플레이 예전에는 스탠다드 토너먼트 이런 것들로 유도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캐주얼 플레이로 많이 유도하게 되는 경향이 커지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지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발맞추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차츰차츰 이제 굳이 이게 경쟁형 토너먼트에서의 저진 경험이 아니더라도 많은 그런 저진 경험이 발생을 하는 순간이 바로 캐주얼 플레이였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 섹션에서 얘기를 드릴 것은 바로 캐주얼 플레이 매너를 가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이드 포 매너 폼 캐주얼 플레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냐? 뭘 목표로 할 거냐 해서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축소되어가고 영향력이 적어가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매직 커뮤니티의 유지와 그리고 커뮤니티 내의 즐거움을 위한 플레이를 저지들과 그리고 스토어 저지들, 특히 스토어 저지들이 많이 가이드했으면 좋겠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토픽으로 잡아야 될 캐주얼 플레이를 가이드하기 위한 방침은 총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승리가 모든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같이 즐거워야 한다. 세 번째, 대화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경쟁형 토너먼트, 특히 이제 많은 상대방을 이기는 형태의 게임을 많이 특히 다 해오고 있잖아요. 요새 뉴비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때보다 저희들은 막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게임 해보고 그냥 이기든 지든 그게 재밌었던 걸로 입문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랭크를 올리고 상대를 썰트리는 것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게 당연시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캐주얼 플레이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대함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약간은 낯설 수 있어요. 캐주얼 플레이를 입문하시는 뉴비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래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경쟁 상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다. 존중이죠. 존중이죠. 네. 두 번째는 같이 즐거워하고 키보드 소리가 천천히 해도 돼요. 같이 즐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주얼 게임은 혼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아레나나 매직온라인이나 다른 기타 카드 게임에서는 혼자 놀게 되잖아요. 보통은 네. 일반적으로는 자기 턴을 자기가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뭐 같이 막 보면서 와구와구 떠들 때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혼자 하죠. 그렇죠. 근데 캐주얼 플레이는 특히 캐주얼 카드 게임의 캐주얼 플레이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해집니다. 물론 뭐 솔리테어로 저는 잘 나누는데요. 이러신 선생 김봉대도 하트. 그렇죠, 그렇죠. 뭐 스톰이나 뭐 이런 데들은 혼자 막 놀잖아요. 네.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이 이상이 보내게 되죠.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캐주얼 게임 하실래요? 그러시죠. 무슨 덱 하세요? 저는 네오폼이에요. 응? 하? 나 준드. 자, 1편 알러사우스 시작할게요. 이런 덱을 하는 거는 캐주얼 플레이에서 같이 즐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런 덱이요 뭐 이렇게 한데, 미리 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쵸, 물어보거나.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캐주얼 플레이를 즐기는 방식은 상대방이 여쭤보고 저 이런 덱인데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는지 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알려줄 수 있냐 같은 식으로 한다면 모를까? 이걸 가지고 상대방 캐주얼 플레이 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즐긴다는 개념은 거의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옆에 애쉬 같은 경우는 저 타임 스트레치를 치고 자 스택을 쌓고 추가 턴 2개를 쌓을 건데 그걸 복사해서 6턴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드로우 6장 정도 더 받는 것 같긴 한데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런 덱을 막 계속 상시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기는 형태 그리고 이런 것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재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도 좋지 않냐라는 것들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스토어 저지나 선구자로서 좀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최대한 이제 권장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여러 번 얘기 나오지만 최근 디지털 게임에 익숙해진 채로 뉴비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하스스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 중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굳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치면은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끝날 때, 시작할 때 두 개밖에 없죠. 아니면 상대방을 놀릴 때 감사합니다. 좋은 승부했습니다. 좋은 승부했습니다. 좋은 승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한 분들이 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히려 많고요. 실제로 매장이 체류를 하고 있다, 체제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도 많이 봅니다. 좀 머문머문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대화를 계속 권장을 하는 자세를 좀 취해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토어 저지 분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게 대부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제 주지를 시켜드리자면 조금 약간 뭐라나 분쟁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게임을 하면서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경쟁력 토너먼트에서는 저지들에게 잘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미스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가이드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캐주얼 플레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지가 옆에서 도와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캐주얼 저징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즐거운 캐주얼 플레이 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저지들의 자세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다룰 때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왜 캐주얼 플레이하면서 저지를 부를까라는 거예요. 왜 부를까? 저지 뭔가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토너먼트 상황에서는 저지를 부른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상대가 없어요. 이 새끼 주장 뽑았어요. 라든지 저 뭐 앞에 뭐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캐주얼 쪽에서는 뭔가 해결을 상황을 해결하고 되면은 좀 처벌이나 결론을 내주기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지를 부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 조금 트러블이 생긴 상황을 진행시키기 위한 디시전을 원해요. 거기서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막 그런 것들 잡다한 상황 반응이 아니라 깔끔한 디시전을 누군가가 내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지를 부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즉 이렇게 하는 건 고객 만족센터에서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심판할 수 있을까요? 전화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통 정리를 하길 원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지를 부렸을 때 이 저지골 한 번에 토너먼트 상대처럼 빡빡하게 한 명 불러가가지고는 이번 턴에 어떻게 하셨죠를 상담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5분 10분씩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저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왜냐? 캐주얼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다 한 게임이라도 더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인 다 성격 빠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빨리 이 게임 끝나면 한 게임 더 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한 게임 더 하고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밥 먹고 갔다 와서 또 게임 해야 되고 지금 커맨드 여러 명이 타면서 4명이서 하면서 한 명 죽으면 죽은 사람 옆 테이블 가서 다 게임 시작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막 10분씩 막 5분씩 10분씩 잡고 있는 건 서로 간에 이렇게 피곤한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모든 유저들이 또 철학적으로 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룰, 뭐를 보면은 뭐 어떤 상황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야라고. 유저들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이거 죽어요? 살아요? 라는 거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저징에서의 4단계. 첫 번째, 상황 파악. 두 번째, 정리와 진행. 세 번째, 인식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 안내. 각자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상황 파악, 아이덴티파이라고 적혀있죠. 일반적인 경쟁 저징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합니다. 어떠한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가. 복잡한 상황이 빡치긴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심지어 경쟁 토너먼트에서는 딱 둘의 말만 들어보면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3-4명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구경하고 있는 또 여러 명의 말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 그리고 경쟁 토너먼트는 그 포맷에서만 딱 사용되는 카드들 말만 들으면 되는데 이건 뭐 듣도 보다 못한 카드가 아니 이게 머리를 뒤어뜯는. 그쵸. 카드와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먼저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특히 다인전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스택 상황이나 그리고 그런 액티브 플레이어의 진행도나 그리고 우선권의 패싱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서로 간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태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액티브 플레이어 누구셨는데 그 선언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우선권도 무시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선권 없이 그냥 얘 깔고 나서 깔리는 거 파괴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 상황들을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를 해요. 그 과정에서 그 플레이어분들이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
어떤 누가 먼저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고 어디에 정확하게 타겟을 잡고 쓰신 거죠? 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잡아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은 뭐냐면 이 상황을 해결한 거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고 룰적으로 퍼니시먼트를 한다거나 저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정답만을 알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어째서 네가 이 페널티를 받는가에 대해서 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단계 게임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궁금해하지 않고 다음 게임 빨리 하고 싶어요. 상황 빨리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시키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은 저지를 호출하신 분들에게 현재 상황이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경쟁 토너먼트는 필요 없는 단계죠. 하지만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앞 단계에서 일단 진행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 만족하신가요? 다 의문이 해결되셨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가요?를 먼저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원한다라고 하면 그제서 검색과 저지 커뮤니티의 질문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가이드를 그제서야 진행을 하면 돼요. 왜냐면 거기서 줄줄이 말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쵸. 내 말을 듣느라 시간이 또 가고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렇죠. 뭐 내 말 듣지도 않고 계속 플레이를 한다거나 같은 의미가 없게 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종종 이럴 경우에는 가끔 이 더러운 상황에서 모를 때도 있어요. 저지도 어떻게 하죠?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저지라고 모든 걸 다 알진 않잖아요. 김난 저지께서도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든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시험에 들게 하죠. 그렇죠. 가끔 가물가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워낙 가물가물 해요, 상황이 맨날. 워낙 상황이 복잡하긴 하니까. 그 과정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상황을 해답을 못 드릴 수도 있어. 그쵸. 레이어라든지 이런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그쵸.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 때는 일단은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그때예요. 정리를 하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게임을 해주세요 라고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아까 전에 제가 조사를 이런 저징이나 도움을 드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 그게 맞았다. 틀렸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를 원한다면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틀렸다면 그제서야 죄송한데 그게 틀렸었다. 실은 이랬다 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고 싶느냐를 서로 간에 뭐 어떻게 보면 의사를 확인을 해서 더 자세한 가이드를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캐주얼 플레이 상태에서의 저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저지 입장에서도 가져야 할 태도는 정확한 판정과 안내, 설명에 막 집착하고 경쟁 토너먼트처럼 막 정확하게 해야 되고 상황을 페널티를 어떻게 줘야 되고 뭐 2장 뽑았으니까 핸들을 공개하고 누가 디스카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빨리 게임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앞에서 플레이어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모두가 같이 즐겁게 목표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즐기실 수 있도록 저지 입장에서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주얼 캐주얼 플레이 상황에서 잘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유저분들과 그다음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저지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의 이제 파트너인 임재현 저지께서 일반적인 캐주얼 플레이 말고 캐주얼 플레이 토너먼트에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교대 뭐 여기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남의 매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네. 다른 매장에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네, 1부 때 뭐 발표가 1부, 2부로 나눠졌는데 1부 때 좋은 말씀을 서재용님이 뒤를 이어서 자 2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서재용 저지가 앞에서 설명한 거는 이제 캐주얼 플레이에서의 일종의 저지가 할 수 있는 매너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한 가이드를 말했다면 저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이 캐주얼 저징을 할 때 쓸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편한 도구라고 하고 올 수 있는 이제 JAR 저징의 캐주얼 저징의 레귤러 레벨을 통한 이제 캐주얼 토너먼트 저징
관한 거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JAR은 여러분들이 저지를 활동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PPT 2장 정도의 아주 간략한 요약 압축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이제 FN급의 소규모 토너먼트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간단한 커맨더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심판 활동을 하시면서 뭐 미스트 트리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히든 카드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가장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고 이제 안내를 해준 게 이제 말씀드린 JAR입니다. 그래서 자 JAR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이제 4가지 정도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략된 격발, 미스트 트리거, 그다음에 초과 카드 보기랑 초과 부탁 보기는 이제 히든 카드라 통째지만 일단은 2개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기타 등등 이제 플레이 외적으로 막 갑자기 테이블을 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약간 가이드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생략된 격발, 여러분들이 저지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저지 트리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2장의 카드를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다크 컨피던트, 여러분들이 경쟁 톤을 하면서 다크 컨피던트에 대한 격발 능력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보시고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로 마찬가지로 이제 지연된 격발 능력이죠. 이제 팩트 오브 니게이션 같은 경우, 요 팩트 오브 니게이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직의 캐주얼화를 좀 더 가속화된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 성략된 격발 능력에 대한 처벌이 되게 가혹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팩트 오브 니게이션의 트리거를 미스하고,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갔을 때 적발을 했을 경우엔 그러니까 디폴트 액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디폴트 액션을 한 것처럼 처리를 했었죠. 근데 자, 캐주얼 토너가 아니고 캐주얼 토너먼트뿐만 아니고 경쟁 톤에서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 처벌이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됐었죠. 자, 캐주얼 토너먼트의, 그러니까 JR에서 말하는 이런 리스트 트리거를 다루는 그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문법을 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그 플레이어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닐 경우에, 만약 이걸 했는데 까먹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상태가 너무 지나갔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스택에 올리세요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상대방의 트리거를 지적해야 될 의무는 없겠지만요. 자신의 트리거는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캐주얼이든 경쟁이든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까먹었을 경우엔 게임을 사기를 할 수 있는 용도가,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끔찍한 테러 사진이 있는데,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우리가 카드를 이제 많이 흘리거나 이제 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2장을 뽑았네요, 진짜. 카드를 뽑다가 2장을 봐버렸어요. 실제로 들어간 건 아니고, 아니면 이제 서거를 컷하다가, 이거 많이 있죠. 서거가 폭발한다고 그러죠. 팍 튀어서 서거를 뒤집었어요. 난 이거 부분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루는가? 일반적으로 경쟁이 사기 규칙일 때는 이제 내가 실제로 봤거나 노출된 카드를 서거에 모르는 위치에 섞어놓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알려진 카드가 있을 때는 그거 위치는 항상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했지만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주는 의미는 이게 처벌 목적에부터는 주의하세요라는 목적으로 경고를 주는 거지만요. 하지만 캐주얼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거에 서거는 건 독하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카드를 봐서는 안 되는 카드가 마찬가지로 서거에 어딘가에는 존재를 해야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실제로 그 카드가 다음 카드가 먼저를 봐서는 안 되니까요. 대신에 자, 딱 그 캐주얼, 그러니까 만약 위치가 뭐 이제 아래쪽에 있거나 위쪽에 있고, 이거 정보가 알려진 카드는 항상 똑같이 보정하는, 그러니까 그 위치는 그대로 넣지만, 자, 경고가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캐주얼 플레이에서 이렇게 서거를 섞어놓는 흔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에게 처벌을 준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기보다는 캐주얼 플레이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를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워닝이랑 똑같지만 이렇게 경고에 심한 그 페널티보다는 뭐 규정의 대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말과 흐름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자, 추가 카드 뽑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봤을 이 지옥 같은 플레이 적고 2장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있었죠. 실제로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이제 성공 플레이어가 카드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그러니까 나르셋이 깔렸는데 카드를 더 뽑았을 경우가
제가 작년 태국 네, 맞아요. 치때도 엄청나게 저지콜이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아, 제발 이 나르세 때문에 제가 11시가 넘어서 마감할 정도로 네, 맞아요. 나르세 그때 토너먼트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물론 이제 경쟁 토너였으니까 좀 더 빡세게 처리하겠지만은 이런 추가 카드 뽑기에 대한 페널티 얘가 그 핸들링은요 기본적으로 경쟁 이상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소트시즈라고 불리는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카드를 뽑은 만큼 이제 상대방에게 그 카드를 그러니까 손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 카드만큼 뽑아서 서고에 섞어 놓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알려진 위치에 있는 카드들은 이제 그대로 냅두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안 될 카드를 무작위화 한다는 그런 이제 그 리메디를 했다면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죄송해요 카드 2장을 뽑았어요. 근데 한 장 그 2장 뽑은 그 중에 한 장, 2장 뽑아서 두 번째 카드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둡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이 다음번에 그 카드를 뽑을 예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처벌을 이제 더 이상 가하지는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장을 이렇게 뽑았을 경우에 근데 그 카드 어떤 카드인지를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전에 손을 보여주겠다면 지금은 랜덤으로 그만큼 뽑아서 마찬가지로 이게 어차피 다음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카드이라고 서고에 올려놓습니다. 만약에 멀리건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멀리건을 설명했는데 8장을 뽑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장을 뽑아서 다시 저에 섞고 섞어놓고 이제 멀리건을 진행하세요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고나 이런 등의 좀 높은 처벌보다는 이제 다음번엔 이러지 마세요. 주의하십시오. 사실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어도 플레이어는 충분히 주의하면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게임 룰 바이올레이션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이슈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로드 파운틴 있고 유토피아 스포츠 그렇죠. 원래 약간 이상한 오라의 조건에 맞는 오라의 걸 조건에 맞아야 해야 되는데 되죠. 지금 이상한 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유토피아 스포로 같은 경우 숲에 붙어야 되는 조건인데 얘는 숲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찬가지 유토피아 스포를 캐스팅했을 때 그 당시에 숲이 있었다면 거기다 붙이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만약에 내가 클린업을 해야 되는데 클린업을 까먹었어요. 내가 지금 핸드가 8장이에요. 그럼 지금 핸드에 8장 맞게 이게 핸드 수에 맞게 7장이면 7장, 핸드 수가 더 줄었다 그러면 그게 맞도록 버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좀 빨리 발견됐다 싶으면은 이제 그 캐주얼 이름 뭐였죠? 예림 부르지 마. 예림이는 뭔 예림인가요? 예림이 좀 진짜? 바빠. 자,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우리는 언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뭐 이게 게임 상태를 엄청나게 크게 해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되돌리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명한 스트리머다. 유명한 스트리머인가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유명한 건 알겠어요. 유명한 건 알겠어. 한 댁의 컬렉티드 컴퍼니가 8장 들어가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대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쟁 플레이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물론 이 플레이어는 제가 알기로는 자백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대개 8장의 컬렉티브 컴퍼니가 들은 걸 저희가 차단했어요. 그래서 너 게임 패! 라고 매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캐주얼 토너먼트고 그 플레이어가 실수로 카드를 넣다가 카드를 좀 더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카드가 여기가 없어야 되니까 왜냐면 대개는 8장의 컴퍼니에 들어갔었으니까요. 4장을 제거를 하고 혹시나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드 보드 아웃하고 그러니까 사이드 보드 아웃하고 덱을 봤더니 56장이에요. 4장이 부족하잖아요. 4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그런데도 덱이 부족해요. 카드가 어디로 가서 했나봐요. 떨어뜨렸다던가 아니면 카드가 찢어졌다던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베이징 핸들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카드는 당연히 내가 모르는 서고 위치로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섞어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사이드보드에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요. 주로 이제 사이드보드를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사람이랑 게임을 했는데 사이드보드 아웃 안 한 상태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게임에 참관해도 죄송해요 저지 사이드보드를 메인 덱에 넣어놓고 그대로 왔어요 하면 그걸 이제 빼시고 다시 놓고 계속 하면 이제 되죠.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캐주얼 플레이는 아까 전에 서지영제가 말한 대로 재미를 위해서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처벌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문제 사항을 빨리 해결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아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칙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캐주얼 플레이는 지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그 권장을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왜냐면 대체로 플레이어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플레이어는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은 뭔가 치팅의 영역이 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얘도 우리가 그렇게 처벌을 이제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상황. 예. 네. 네. 그래서 셔플을 소위 말해서 대충 한 2번 정도 쏟고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스땅 뭐 이런 스스땅, 식으로, 네. 스스땅.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충분히 섞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권장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보드를 한 이제 게임 끝나고 사이드보딩 해야 되는데 사이드보딩을 한 10분 정도 쓰고 있으면 상대방도 답답하고 게임 진행도 느려지겠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은 빨리빨리 조금 더 빨리 진행해야 진행해 되니까요. 주십시오.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럴 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외부에서 뭐 주로 캐주얼 플레이에서 드래곤 하실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지인에게 야 이거 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어 봐라 이런 거 사실 왜 아웃사이드 어시스턴트는 기본적으로는 하면은 안 되는 행위죠. 그렇죠. 네. 그런 때도 이제 캐주얼 플레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아 선생님 아웃사이드 어시스턴트 게임 팬입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 이제 외부 조언이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혼자 스스로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이제 원활하게 토너먼트 캐주얼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각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긴 하신데 맞죠. 코리안 타임이 있죠. 코리안 타임 너무 많으시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각도 마찬가지로 10분 늦었으니까 나가세요. 이 토너에서 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애매하죠. 네. 캐주얼. 아 내가 뭐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이 급해서 똥 싸고 왔다가 늦었는데 내가 뭐 게임 편한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늦으시면 조금 앞으로 늦으실 때는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예. 저희가 그 정도는 충분히 배려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일찍 오세요. 예.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음에는 이제 게임 밖에 소위 말해 주사위를 굴리는 행위들. 요것도 많죠. 네. 요것도 뭐 원래대로 적발되라면 선생님 DQ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이거 승패가 안 끝났는데 어떡하죠? 그냥 대충 주사위 굴려서 정할까요? 아니면 카드 빗장을 뽑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발표를 하려는 즉시 게임 기본적으로 게임 외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차라리 그냥 내가 기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승패를 정해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 게 훨씬 교육이죠, 더 교육. 교육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도박. 으. 도박도 기본적으로는 매직에서 권장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도박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누가 이길지 아이스크림 네, 내기를 네, 한다거나 네, 사실 네. 그런 거 다 도박이죠. 갬블링.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권장돼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자주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쟁 내에 들어가면 좀 센 처벌에 속하는 행위지만 예.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진행을 해주는 네네. 맞춰서. 예. 자, 경쟁 토너먼트 중이라면 그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명예나 보상, 그러니까 내가 이 토너먼트 1등을 해서 한국 매직 게임 짱이 되겠어. 혹은 내가 이제 이 토너먼트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겠어. 100만 원을 받겠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지를 부르고 그에 따라서 계속 플레이어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 플레이, 그러니까 경쟁 플레이라면 저지는 물론 그거에 맞게 전문적인 요원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판단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캐주얼 매직이에요. 지금 이제 많이 살리고 있는 캐주얼 매직이고요. 캐주얼 토너먼트 중에 아까 저씨께서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명예나 보상보다는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도와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처럼 뭐가 있을까요? 카드를 추가로 더 뽑았다.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아까 저기에 2장 뽑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시죠? 가서 카드를 2장 뽑으셔서 뭐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 장을 골라서 이렇게 이제 어떤 카드인지 몰랐으면 이제 랜덤으로 섞어서 이제 서구 메뉴를 올려놓는 행위를 네. 해줘서 이제 게임을 빨리빨리 진행해주고 이제 다음 게임이 되면 이제 좀 더 주의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끌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지를 불렀을 때 네 무슨 일이시라고 하면 좀 이제 경직된 그런
보다는 이제 좀 더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니면 이제 좀 유저의 친근한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가시면은 아무래도 유저가 경직된 표정이면 저 지가 왜 나를 불렀어 뭔가 처벌을 하려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이거는 경쟁뿐만 아니 그러니까 캐주얼권의 경쟁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신속한 접근을 하면 유저들이 저희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적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에 대해 상황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다던가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기도 좀 더 쉬워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직된 상황을 좀 막고 이제 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데 같은데 도움이 되는 이거 벗어도 돼요? 본인은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쓰고 있고 계속 내려가서 이게 그러니까 계속 벗어도 내려가 돼요. 올라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이제 뭔가 판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 트리거나 아니면 카드 뽑기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이나 리메디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 사람이 이 게임에 계속 재미를 추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처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뭐 페널티, 그러니까 워닝이나 게임패를 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불안정한 게임 상계를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정말 꼴보기 싫어서 너 나가라고 하는 저지는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아 물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 감정에. 뭐 그거는 그거를 진짜 어떤 개인 이벤트 감정이지만. 행사 진행이나 그 플레이를 사람들이 즐기는데 반영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일이고 이거는 저지와 플레이어서는 그런 그런 건 없죠. 없어야 되겠죠.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징적 판정이 아니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제가 플레이어스 있을 때도 저지는 되게 좀 무서운 존재 왜 나에게 처벌을 주는 존재라는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면 바뀌었죠. 네. 요새 이제 캐주얼 플레이에서의 저지를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꼬인 상황을 잘 원활하게 풀어주기 위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있으니까 너는 경고, 너는 게임패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이러지 마세요. 아니면 다음번에는 어차피 뭐 2장 들어가셨는데 어차피 다음번에 이거 선생님이 뽑으셔야 될 카드니까 저거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아니면 이제 거기 주사위로 이제 게임 승패 정하시는 경우 프레니지 좀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런 거는 이제 게임 액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승패를 정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뭐 이제 좀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후에는 예. 다음번에는 뭐 차라리 내가 기권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그 서재용 씨가 말한 거랑 제가 말한 거 일단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캐주얼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가이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경쟁 플레이에서는 뭐 보상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얼마나 재미있게 즐겁게 이 게임을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캐주얼 플레이 저징은 게임 진행을 이제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빨리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을 빨리빨리 하는 말이 지금 사실 뭐 조금 표현에 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네, 유연하게 예.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캐주얼이건 경쟁이건 따라서 어쨌든 즐거운 플레이는 돕는 것이라는 거를 잘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어야겠다. 이제 즐거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화술이나 아까 전에 말한 그런 도구들 아니면 이제 그런 아까 전에 설정 제가 말했던 4단계의 그런 그 절차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유저분들에게 좀 더 이제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네. 인식해주고 같이 움직여주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루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치.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뭔가를 더 공유해보겠다. 다루고 싶어서 응. 뭔가 좀 재밌는 상황이 있어서 네. 한번 여담 주제를 하나를 정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네. 잠깐만요. 선생님 저기 앉으세요. 내가 자 이제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캐주얼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고 이거 뭐 비대. 꽉차. 괜찮은데요. 자 이제 이 두 저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결국 세 번째 세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커맨더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맨더가 캐주얼 플레이에서 많이 또 차지를 하고 있어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캐주얼 플레이가 커맨더가 아니든 스탠다드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이렇게 저지들이 대형 이벤트를 접근해야 될 게 많이 줄어들고 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지금 이제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당연히 커맨더도 이제 매직 더 게더링 플레이어에게 많이 이제 그 접근되는 포맷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커맨더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 매직의 기본 규칙 외에 사실 그걸 뛰어넘는 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커맨더라는 카드의 존재, 그리고 대기 100장, 그리고 99장이죠. 커맨더를 포함해서 100장, 그리고 하이랜더 형식, 그러니까 한 장씩 들어가는 기본 규제 제한 카드가 한 장씩만 들어가야 되는 하이랜더 형식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우면서 커맨더를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매직이라는 룰 아래서 캐주얼 포맷으로 즐기다가 약간 이제 결국은 커맨더 자체도 이제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의 약속 사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커맨더 규칙도.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약간 좀 상충되는 좀 특이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 먼저 네. 뭐 주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시류 주문들이 커맨더에서 동작하는 것. 그렇죠. 이제 아웃사이드 오브 더 게임에서 카드를 이제 가져오거나 거기서 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커맨더 이게 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네. 가끔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그 버닝 튜터, 네. 버닝 위시 버닝 커맨더로 쓰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같은 뭐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가 좀 상이해요. 네. 먼저 커맨더 룰, 그러니까 네. 커맨더 커뮤니티에서 만드는 커맨더 룰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리빙 위시, 스폰사이어 오블라목, 네. 뭐 칼은 그레이트 그러니까 크레이터 아웃사이드 게임을 액세스하는 거를 다 차단한다. 차단한다.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CR이요, 커맨더 룰이요. 커맨더 룰. 커맨더 룰을 네. 했어요. 커맨더 룰도 줄이면 CR. 이런 C. 근데 CR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그게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저들이 그 플레이어들에게 가이드하면 좋을지, 대체 우리는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될지. 어느 정도의 사실 방식을 이게 좀 개인적인 이벤트 철학.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플레이를. 그러니까 저도 매직이라는 거 하기 전에는 똑같아요. 동네 꼬댕이였고 이제 처음에 룰 이제 저지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뭐 저를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이렇게 그 뒷대 저기 우매자 같이 생기신 아저씨한테 이게 저지를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나는 아까 말했듯이 하드코어한 이제 그 상황을 처음부터 하드코어하게 매직을 했고 하드코어한 사람들하고 게임 그 매직 저지를 하면서 이 게임도 하면서 매직 저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쵸. 사실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2세대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매직을 이제 캐주얼과 그 경쟁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특히나 그래서 더더욱더 여기 왔을 때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텍스트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철학과 갬성. 네, 갬성. 네, 갬블 말고 갬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커맨더는 사실 동네룰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동네룰. 그래서 동네룰. 사실 로컬룰. 이 90311과 커맨더룰 11이 다 씹고 일단 물어봐요. 참가하기 전에. 위시 써도 돼요. 일단 게임 할 사람들이 있다면 뭐. 위시 써도 돼요. 근데 위시 쓰면 대신에 이제 그 위시 써야 되고 오케이라면 위시류에 적용될 카드들을 몇 장까지만 준비해서 여기까지 정해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고 이거 말고 정말 이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90311은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허용된다면이에요. 그쵸. 그래서 90311은 만약에 허용된다면이고 그래서 11이 만약에 그냥 적용을 하겠다. 11을 적용을 하겠다 그 동네가 그러면은 11이 우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동네 룰을 이야기하는 건데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그쵸. 네. 결론적으로는 합의에 따른 그렇죠. 플레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커맨더 룰즈 이게 커맨더 룰즈가 커맨더 커미티에서 정하잖아요. 그쵸. 커맨더 커미티에서 커미티에서 정해놓은 거를 기본 룰로 생각하고 어떤 커맨더 토너먼트에 토너먼트가 이제 뭐 토너먼트라는 건 사실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은 있죠. 뭐 GP 가면 그런 거 커맨더 존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게임을 계속 시켜주잖아요. 뭐 어떤 네. 다른 매장 같은 데서는 뭐 충분히 커맨더가 찍은 이제 경쟁 토너먼트를 그렇죠. 있고요. 뭐 1대1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11번이 적용된다고 보고 가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GP 이벤트는 엄밀히 말하면 공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이벤트에서는 근데 이게 되게 얘기해요. 커맨더는 공인 이벤트가 여전히 없어요.
공인 캐주얼 이벤트를 그러니까 공인 캐주얼 이벤트는 공인 이벤트 아, 우리가 아는 공인 이벤트 이 캐주얼 텍스트를 캐주얼 이벤트는 그건 이제 그거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어. 다만 이제 궁금하다면은 참가 전에 해당 캐주얼 이벤트 주최한 주최에 물어봐야죠 당연히. 이거 유시에 유시 어떻게 썼느냐. 하냐.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 이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유시는- 커미티에 따른다. 그래서 11번이 90311을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근데 생각한다. 이 텍스트 떠나서 커맨더는 뭐다? 같이 놀 사람들이 규칙 정해놓고 놀면 된다. 심지어 원한다면 스타팅 라이트도 바꿔요. 합의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동네 룰이니까. 100장으로 안 하고 200장으로 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와, 난 저희 동네는 정말- 커맨드를 이자 200장으로 해요. 맞아.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요리온을 컴패니언 쓰고 싶어서 120장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그래서 수 있지, 있을 수 커맨더라는 이제 그 말은 이렇게 했어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게 자유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과 마음만 맞다면은 그렇게 하라. 그걸 심지어 그러니까 커맨더로 끌고 가서 새로운 포맷을 가져온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해주고 싶었던 거는 스탠다드 이거 막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니들이 즐거운 포맷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커맨더를 받을 때 이거였다. 나는 대장 카드를 쓰고 싶고 이게 마치 나의 이거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있잖아 이게 그 뭐라고 그냥 나 이렇게 있더라고. 나의 이제 뭐라고? 이제 페르소나지. 아. 이런 것처럼. 형 패스가 이거예요? 아이씨. 어쨌든. 그게 이거야? 너는 이거야? 아니, 아니. 너는 이거야?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위험해요. 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런 게 있고 그 하에서 생각을 해도 커미티 룰은 CR 위에 오버라이드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한 주제는 네. 저지의 입장에서 스토어 저지의 입장에서 네. 유저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네. 유저가 저지에게 죄송한데 질문 있어요. 네. 촉발 왔어. 네. 저 이런 카드를 네. 구했는데 이거 커맨드에 써도 되나요? 네.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리빙 위시야. 네. 그러면서 물어봐. 이거 써도 네.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스토어 저지는 어떠한 형태로 답변을 해주는 게 맞느냐 라고 했을 때 네. 그건 그러니까 당신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라고 하는 되게 건 철학적인 거를 그냥 철학들을 던질 수도 없고 그렇게 그쵸, 정밀한 그쵸. 철학을 던지는 것도 문제고 이런 텍스트를 그냥 던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예.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채팅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좋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참 여기서 쉽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어려운 거잖아요.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빙 씨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쓰기 간편하잖아요. 네. 생물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땅 찾아올 때. 땅 찾아- 생물 땅을 찾아. 땅을 찾아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너무 심플한 능력이고 지금 뭐 제네릭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폰사이어 오브 올라온 같은 경우는 네. 저거의 서치 위시 능력은 개간지예요, 솔직히. 맞습니다. 게임 밖에 있는 어. 당신이 소유한 엘리라지 카드. 그렇죠. 그리고 능력을 발동하는 조건도 개간지예요. 근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한 명의 커맨더 유저로서는 솔직히 좀 땡길 때가 있긴 있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커맨더 룰과 CR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카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커맨더를 시작한 사람 많이 오랫동안 시작한 사람들 이걸 알 거란 말이야. 그쵸. 지금 이야기한 전제도 다 시작했는데 우와 내가 보니까 리빙이 이거 뭐야? 이거 짱 무조건 갔다. 좋지 않아?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 그걸 이야기했을 때 갖고 왔을 때 해줘야 될 말은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안 쓰는 분위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쓰고 싶으시다면은 같이 플레이할 때 저 이런 덱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써도 돼요라고 한 번은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굉장히 모범적인 네, 오는 그렇죠. 좀 많이 보면. 예, 네, 요런 모범적이다. 게 근데 이것도 결국 좀 이 텍스트를 끌고 가는 게 이게 좀 꺼름직하긴 한데 원칙 아까도 그랬잖아요. 두 분이 설명한 것 중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레귤러 이벤트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세부적인 이런 룰이나 원칙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레귤러 룰은 일단 텍스트 우리가 레귤러 이벤트가 존재하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도 전반적으로는 이 사람의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이걸 딱 해서 그래서 11번이 90311에 지금 언로우가 돼 있으니까 11번이 오버라이드 하이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잘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잘 말하는 게 꼭 쓴다 안 쓴다를 결정하는 내용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레귤러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동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커맨드 룰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커맨드 커뮤니티에 다 접속해야 볼까지 커맨드 단내에서 들어가서 그렇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동네에서는 해당 동네마다의 그거를 그 커맨더에 대한 세부 룰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성분을 한다거나. 마작 칠 때 그런 거 있잖아. 이걸로 이거 해가지고 하면 이거 트리플 연말입니다. 아 있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될 일이 없는 룰인데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여기 그 포커 치는데 여기 깔려 있는 걸로 뭐 제일 높은 표 만드는 게 아니고 2장 있는 거 말고 3장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커맨드 안에서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 쓰시고 싶으시다면 뭐 양해를 구하시고 혹은 만약에 그래 말 안 했어 갖고 왔어 썼어 그냥 처음에 넘어가. 그치, 그 그치, 플레이 그치. 하시는 분도 그치. 아 이거 위시 선 넘었네. 선넘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보통 그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많은 이득을 받을 것 같으면 커맨더는 보통 이 사람을 먼저 죽여. 그렇죠 공격을 하죠. 이게 사실 그렇게 커맨더가 그래서 와요. 내가 아무리 나쁜 덱을 가져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걸 좌우하지 않는 이상 나를 억지로 공격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커맨드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 텍스트를 가져온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사이에서는 저지 사이에서는 이 텍스트를 되게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를 가져오고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목적을. 그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 이건 그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님이 이미 써버렸으면 덱을 갖고 와서 게임을 했으면 게임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물어보시면 아 말씀은 맞다. 나도 똑같은 고민했다. 나도 근데 써보고 싶어. 써보고 싶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규칙 중에서는 그때 이걸 살짝 들이미는 거. 뭐 그런 과정에서 여기 네. 채팅에도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커뮤니티 내에서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 나온 것처럼 한 15장이나 10장 정도의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딱 한도를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또 CR에서 캐주얼 플레이에서는 위시류 카드는 그냥 다 당신의 퍼스널에서 가져온다. 가져온다. 네, 모든 게 아웃사이더 바인더가 게임이 여의 이제 사이드입니다. 규정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토너먼트 정식 규정에서는 아웃사이더 게임을 그냥 사이드보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이드보드가 없으면 바인더를 꺼내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사실 커맨더가 이제 공식적인 커맨더에서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지만 실버 모드를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놀다가. 그쵸, 그것도 그쵸.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좀 돼야 되겠지. 네, 그렇죠. 음료 저 애시노드 울자 머리를 좀 쓰고 싶은데. 그렇죠. 뭐 애시노드 쿠폰 이런 거. 돈은 내가 낼 거다. 근데 네가 사와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고 내가 낼 거다. 그렇죠. 사실 애시노드 쿠폰이 무슨 의미야? 그냥 게임 영향 안 미쳐. 매장주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매출이 나오니까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 안에서 지금 철학적 함의를 끌고 왔으니까 이걸 그쵸,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죠. 이런 느낌으로 좀 여담 주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커맨더라는 게 캐주얼 플레이에서 최근에 좀 총화 같은 느낌의 그렇죠. 핵심 포맷으로 하고 있는데 나도 덱을 지금 짜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직 난- 없으십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류의 캐주얼 포맷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어떠십니까? 저지가 짜는 저지를 위한 덱 각종 룰적 난해함이 그래서 모두 아니, 다 저지가 담긴 짜는 저지 사례대. 모든 덱의 카드를 저지포일로 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집을 차려서 샀더니 일단 베이징랜드, 패치랜드 다 저지로 해야 되는 안 돼요. 베이징랜드가 힘들지 않을까요? 힘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소재는 네. 다 여기로 마쳤고요. 아마 이 뒤에 또 이제 저희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요거 이제 자료 공개를 하게 네. 되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가장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저 중에 레귤러는 위저드 홈페이지에서 그 WPNP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저지 아카데미에서 그 아주 여러분들이 뭐 추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깔끔하게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거 JAR이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얼마 전. 몇 달 안 됐어. 다시 또 봐야 되겠네요. 네. 9월 22일 이게 자동이랑 이코리아 있는 리리즈 때 텍스트가 아마 아니라서요. 이코리아 이코리아 전후로에선 바뀐 것 같은데 바뀐 점을 바뀐 점을 명시하지 않아요. 갱신했어라고. 원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게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WAR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장짜리 페이지고 히스토리가 안 남아 있어요. JAR이. 네. 그래서 혹시나 뭐가 바뀌었는지 JAR을 꾸준히 봐보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면 네. 이게 커뮤니티가 저희가 이 컨퍼런스 종료 뒤에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이게 바뀌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감사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네, 뭐 혹시 넘어가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이나 또 음성으로 열고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컨스트럭티드가 오프라인은 잘 안 들어가니까 오프라인 매직 욕구 수요가 커맨더로 많이 흐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토너 자체가 열리는 게 힘드니까 토너먼트는 인원을 모을 수가 없죠. 없는 상황이 네. 많이 돼서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러나 수동적인 커뮤니티 형식을 동원하더라도 강제가 돌리는 강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뭐 이날 때 보통 모여서 해요 같은 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그때 오시면은 뭐 음료수 뭐 할인을 해드려요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스토어에 있으면 알게 되는 게 확실히 커맨더 모이는 날은 스토어에서도 잘 돼요. 그날은 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그냥 가는 항상 없더라고요. 그렇죠. 매출이 또 많이 네, 나니까요. 음료수도 마시고 뭐 부스터 먹거리 조금 먹거나 뜯고 부스터를 뜯거나 특히 싱글 많이 사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여기 많이 계시는 스토어에 관련된 분들 저지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 터너 이벤트나 이런 게 이렇게 유치하는 게 귀찮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장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질문해 위자드가 인지한 이번 레전더리만 봐도 이번에 이제 커맨더 레전드 레전드가 말씀하시는 나오죠. 거 예. 아니에요? 커맨더 레전더리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풀스포 나오는 게 좀 더 빨랐으면 이 주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저희 발표 주제가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발표 주제가 제가 준비한 게 커맨더 레전더리에 나오는 저지를 괴롭히는 똥 같은 부분들 뭐 이런 것들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재정 또 저지가 또 그 시간 날 때마다 또 만드는 게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도 또 기대가 리니슈트가 되네요. 어젠가 나왔을 거예요. 네. 일단 만화번 부활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카드가 나옵니다. 바로의 세기가. 자 그러면은 또 혹시라도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지 아카데미에서 이분은 저지 아카데미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은 돼 있어요. 돈을 안 이분은 돈을 안 돈을 내서 안 이제 냈을 뿐입니다. 이쪽에 이제 메일을 주셔서 질문을 더 해주시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브레이드 오브 파이어를 죽이는 카드. 브레이드 오브 파이어 커맨드 좀 쓰죠. 이제 만화본이 삭제된 이후로 아주 가격이 즐거운 많이 아주 카드가- 즐거운 카드가 됐다가 다시 우울한 카드가 우울한 되고 카드가 있는. 될 수 있는. 심지어 이번에 만화드레인도 재판이 되면서 같이 빵끝했다가 나오면 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는. 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일단 마무리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이쪽으로 내주시고요. 이제 이번 세 번째 컴퓨터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만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약 15분 정도 뒤에 네 번째 세션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우 화면에 꽉 차.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이거 다